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신공학의 30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8차시, 29차시 수업들을 통해서 앞에서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는 에너지 시그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파워 시그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신공학을 수강하면서 신호의 분류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에너지 신호와 파워 신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호 FT에 대해서 이 FT를 가지고 FT의 제곱을 어떤 시간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FT 제곱이면은 제곱이면 이제 전력이 돼 있고 이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적분을 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가 됩니다. 대개는 이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의 제곱 DT를 하고 이게 이제 전체 에너지죠. 이거는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에너지가 유한할 때, 유한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다 하는 것, 그런 유한하다 하면은 이 신호는 이때 우리는 이 신호를 FT는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신호가 반드시 이렇게 에너지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신호들 중에는 에너지 신호가 아니고 전력 신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더 많다기보다는 전력 신호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시그널 되겠습니다. 그죠? 파워 시그널, 전력 신호라고 하는 거죠. 이 전력 신호의 경우에는 앞에서 정의한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T의 제곱을 적분한 전체 에너지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무한대보다 커지는, 즉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고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신호가 전체 에너지를 어떤 적분한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못하니까 어떤 시간만큼 T1에서 T2까지를 가지고 T2 빼기 T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내는 것이 너무 폭이 좁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균을 낸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에너지 신호인지 전력 신호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렇게 T2 빼기 T1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T2 빼기 T1을 어떤 T라고 시간 T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식은 T분의 2이고 어떤 T의 구간 동안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T의 제곱 DT를 하고, 그래서 이 리미트 T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퍼질 경우,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확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한대 구간을 접근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T로 적분한 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에너지를 평균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의 평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 평균, 그러니까 average energy,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어로 하면은 뭐 average energy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average energy라는 말은 통신에서는 그닥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time average of energy라는 형태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닥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니고 이거를 가장 편안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평균 전력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평균 전력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력을 평균한 거다. 전력을 어느 구간 동안 다 접근하고 그거를 그 접근한 구간으로 나눠서 전력을 접근한 거다. 전력을 평균으로 구한 거라고 해서 평균 전력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렇게 이제 평균 전력을 가지고 정의하는 전력 신호에는 대표적인 전력 신호, 대표적인 전력 신호에는 한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뭐 랜덤 시그널. 랜덤 시그널이라는 거는 랜덤 시그널 우선 좀 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피리어드 시그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랜덤 시그널이라는 것은 랜덤 말 그대로 영어 뜻 그대로 랜덤하게 발생하는 신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신호는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나오는 신호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올 신호를 예측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랜덤 시그널을 정의했을 때는 어떻게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신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랜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으니까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신호,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신호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신호를 랜덤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 피리어딕 시그널은 이제 아주 주기적으로 나오는 신호죠. 그래서 똑같은 신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어떤 한 주기 동안에 나오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평균, 어떤 한 주기 동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테고 그 에너지가 무한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접근을 무한대로 해버리면은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여러 번 공부를 해봤지만은 푸어리어 시리즈를 통해서 신호를 해석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랜덤 시그널에 비해 가지고 이런 피리어딕 시그널은 대표적으로 푸어리어 시리즈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랜덤 시그널은 이제 주기성이 전혀 없으니까 불확실성을 오히려 가지고 있으니까 주기성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랜덤 시그널은 이제 또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는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로 스펙트럼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전력 신호, 파워 시그널에 대해서는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파워, 네.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또는 뭐 한글로 옮기면은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되겠죠. 전력 스펙트럼 밀도 뭐 이렇게 되겠는데 대개는 이제 스펙트럼 밀도 뭐 스펙트럼이라는 말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스펙트럼 밀도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간 파워 전력 신호를 대상으로 우리가 전력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어떻게 분포하고 스펙트럼에 우리가 푸르 트랜스폼을 해서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 분포와 그 다음에 그것의 누적 그 다음에 그 누적으로부터 다시 밀도를 구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 신호라고 한다면 전력 신호에서 average 파워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average 파워니까 전력을 아까도 했던 것처럼 어떤 전압 예를 들어서 FT는 어떤 신호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호라고 하면 임의의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파형 발생기라든지 펑션 제너레이터, 파형 발생기라든지 뭐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가 되겠고 그래서 단위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는 이제 전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니까 이제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력으로 계산을 하려면은 전압을 가지고 전력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했으니까 어떤 순간 전력이 되겠죠. 그런데 순간 전력을 어떤 시간 동안에 적분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간 동안의 총 전력이 되겠죠.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총 전력을 1/t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평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은 제곱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퀘어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적분해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민 이런 식으로 평균이죠. 평균이고 제곱을 하고 그래서 제곱을 먼저 하고 평균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는 되게 이제 한글하고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mean square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mean squa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평균 전력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평균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위에 바를 치는 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 어떤 신호의 평균인데 시간 영역에서 왜냐면은 시간 영역에서 제곱을 해가지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균 냈으니까 시간 영역에서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의 평균입니까? 전력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B로 표현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주파수 영역, 다시 말하면 이제 스펙트럼 영역이겠죠. 주파수 영역에서 평균을 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SF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F 오메가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라는 거죠.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것이고, 밀도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 밀도가 어떤 구간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뭐 쉽게 하면은 이제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2까지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제로 마이너스 무한대의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같으면은, 그러니까 배역이 제한된 신호 같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간 스펙트럼 밀도를 해당 주파수 대역까지 접근을 하면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파이분의 1이 앞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주파수라고 하면은 주파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F 단위죠. F 단위는 주로 헤르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보면은 뭐죠? 접근하는 것은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d 오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d 오메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이퀄 2파이 f니까 실제로 요 d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d의 2파이 f 이렇게 됩니다. 즉 2파이의 df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2파이하고 여기 2파이가 상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1/2파이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S의 F 오메가라는 거에다가 dF가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은 2파이 dF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F하고 여기 F가 자꾸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F를 안 쓰고 이제 오메가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2파이 같이 상쇄돼서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F라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밀도를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다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평균 전력, 그러니까 총 전력과 평균 전력의 개념을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정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신호가 랜덤 신호다. 랜덤 신호.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와 이렇게 나타나 있는 랜덤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대표적인 뭐 어떤 자본 신호죠. 자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이즈 시그널. 이런 자본 신호인데, 이 자본 신호는 뭐 계속해서 발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신호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걸 제곱을 하면은 전부 다 양의 값을 아주 작지만,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금 현재 봐서는 그닥 크지는 않은 값이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양의 값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SF의 오메가 D 오메가 6,8분의 1을 앞에 쓸까요?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은 이 밀도 자체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것들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딱 접근하면은 결국에는 이 녀석이 무한대가 되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이런 거를 해석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구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플러스 2분의 t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렁케이트 한다고 이야기해서 트렁케이트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구간을 이렇게만 딱 한정을 제한을, 그러니까 이게 트렁케이트 한다는 것은 시간을
제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랜덤 시그널을 어떤 시간 구간에서만 딱 제한을 해놓고 그 시간 구간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보겠다.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좀 더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FT라는 신호를 렉탱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t분의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까지 크기는 1인 이런 렉탱글러, 요것이 바로 렉탱글러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렉탱글러 펑션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 영역에서 어떤 제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렁케이트 버전 오브 FT, 그러니까 원래 FT에다가 이런 렉탱글러 펑션을, 그래서 RECT라는 어떤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의 특정한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렉탱글러 펑션을 가지고 신호를 발췌를 하고 그 발췌된 신호를 대상으로 이제 파스발 테어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파스발 테어럼을 적용을 해본다면은 파스발 테어럼 아는 것처럼 시간 영역에서의 제곱을 적분한 것은 결국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제곱해서 적분한 것하고 같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제곱의 에너지가 되어 있고, 요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어떤 제한된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 등등.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다 하는 것이 파스발 테오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FT의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FT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이 푸리어 트랜스폼 오브 FT를 F 오메가라고 쓴다면은 FT의 트렁케이트 버전은 푸리어 트랜스폼 오브 FT의 트렁케이트 버전이 되겠고, 이것을 F의 T 오메가라고 쓰겠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트렁케이트 버전은 여기 안에 있는 요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T하고 렉탱글러 폴스를 곱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average power, 예를 들어서 이롬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압을 대상으로 이롬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신호를 가지고 그 신호의 에버리지 파워를 구해본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렇게 전력, 그러니까 어떤 시간 구간 동안 제곱 행도를 전부 다 더했다. 순간 전력을 전부 다 이제 적분을 한 거죠. 순간 전력을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한 시간만큼으로 나눠준 겁니다. 적분한 시간만큼으로 나눠줬으니까 평균 전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이 되는데 이 적분한 시간, 아까 우리가 렉탱글러 플러스로 자른 시간을 들여서 여기 앞에서 요만큼 잘랐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신호, 원래 FT라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평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더니 이 녀석은 여기에 있는 그 전력 스펙트럼 밀도 SF 오메가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SF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다 적분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정의하기에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t분의 1은 그대로 있고 2파이분의 1, 그 다음에 f 오메가, 여기 있는 f 오메가, ft의 오메가 트렁케이트 버전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의 평균 전력과 그 다음에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평균 전력이 이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단 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인을 해놓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만 해놨으니까 사실상 이제 여태까지는 정의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만약에 스펙트럼 밀도가 여기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는 스펙트럼 밀도들이 그러니까 SF 오메가가 되겠죠. 이 SF 오메가가 어떻게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누적된 거하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누적 함수 그러니까 GF 오메가라고 하는 누적 스펙트럼과 스펙트럼 밀도, 스펙트럼 밀도들을 이제 자꾸 접근해 나가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누적 스펙트럼 밀도 같은 것들을 다음 차시 수업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결국 시그널의 시간 영역에서의 평균 전력과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력 이 두 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스펙트럼 함수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새로운 스펙트럼 함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F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다 똑같이 없어지니까 리미터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에 뭐가 되느냐? ft의 오메가의 제곱 d 오메가의 형태를 아마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형태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적시키는 큐뮬레이티브 스펙트럴 덴시티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랜덤 시그널과 주기적인 신호 그러니까 파워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한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통신공학 30차시 수업은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